자, 이번 시간에는 엑셀 파일로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내역을 이제 불러와서 그 다음에 품목군에 있는 단가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엑셀 파일에다가 다시 저장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엑셀 파일을 불러오려면 공사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작업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일단 하나 새로 만들게요. 공사 작성해서 자, 엑셀 블록이 이렇게 해서 이 공사에 적용할 품목군 이렇게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가 계산서 지정하시고 작성.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를 하나 만들어요. 만들어 가지고 자, 이 공사에 들어가서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 여기 뭐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금 공종이 나오는 요 화면에서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자, 불러오기 할 때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엑셀 데이터 불러오기라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하나 나오고요. 자, 요걸 조금 치워놓을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엑셀 파일을 열기 하셔야 돼요. 엑셀을 그냥 이제 실행을 해놔놓고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불러오기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엑셀은 여기서 열으셔야 돼요. 자, 엑셀 열기 이렇게 해서 지금 불러올 엑셀 파일을 선택을 하고 열기.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엑셀 파일이 열리거든요. 자, 여기에 이렇게 열렸는데 자, 여기서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내역 부분, 그러니까 공종해서 이제 내역 집계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 불러오는 건 내역서 부분 불러오는 거예요. 요 집계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내역서. 이 부분 불러오는데, 여기에 내역 명세서도 있고, 그 다음에 공종 집계, 요렇게, 공종 내역 집계,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수식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수식이, 자, 여기 내역서, 여기 집계, 요게 집계표 부분인데요. 여기 각 공종에 이렇게 찍었을 때 이렇게 내역 명세서 이렇게 내역서 시트하고 이제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그때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수식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 이제 불러올 부분 항목들을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불러오는 부분이고요. 지금 요 엑셀 파일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이제 내역 명세서가 있는 시트명이라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이 엑셀 파일 중에 내역 명세서, 그러니까 실제 내역, 요 세부 내역이 있는 요 시트명을 여기서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눌러서 내역 명세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역서 열정하기, 명세서 열정하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엑셀 파일에 자, 엑셀 파일에 보면 자, 공종이라는 부분 있죠. 내역서 열정하기 부분의 공종. 이 부분은 뭐냐면 자, 내역서 집계표 부분이에요. 내역서 열정하기 요거는 집계표 부분. 집계표 부분에 있는 자, 요 공종 명칭이 있는 위치. 지금 A라고 돼 있죠. 지금 요 찍어보면 여기 상단에 지금 현재 위치가 이렇게 나와요. A6 요렇게. 그러니까 요게 지금 공종명이니까 요거를 찍었을 때 나오는 A하고 여기 나와 있는 A하고 맞춰주시는 거예요. 엑셀을 수정하실 필요 없고 요거를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누르면은 이런 리스트가 창이 쭉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A면 A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없으면 없음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엑셀 파일 그 다음에 규격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요 규격 부분의 위치, 규격을 찍었을 때 나와 있는 요 위치, 그 다음에 단위 부분은 C고요. 그 다음에 수량, 그 다음에 재료비 단가. 자, 요 재료비 단가 부분은 자, 지금 여기는 지금 단가 요 부분에 지금 이렇게 수식이 내역 명세서하고 바로 물려 있어요. 그런데 간혹 요 부분이 빈칸이고 이렇게 수식이 없고 금액에 수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역 명세서하고. 그럴 경우에는 재료비 단가 요 부분을 실제는 단가 부분 셀은 여기지만 수식이 내역 명세서하고 연결되어 있는 위치를 찍어 주셔야 돼요. 요게. 지금은 요게 단가 부분에 이렇게 제대로 걸려 있지만 여기가 빈칸이고 여기에 수식이 내역 명세서 뭐 F7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요 부분을 갖다가 F로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F로. 자, 이런 식으로 단가 부분, 노무비 단가도 G, 그 다음에 경비 단가 I 이렇게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비고 부분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명세서 열정하기, 요건 내용 명세서 부분. 내용 명세서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찍었을 때 나타나는 위치를 똑같이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똑같이 다 지정을 하시고 나서 이제 불러오기 하는데, 지금 요거는 이렇게 내역사하고 직계표 한꺼번에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역서 직계표 부분에 가셔가지고 불러올 공종들을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공종명만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 드래그 해서 선택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여기서 불러오기.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쭉 다 불러오는 거예요. 자, 그럼 다 불러왔으니까 닫기. 그러면 가설공사 찍어보면 가설공사 엑셀 데이터에 있던 그 내용들이 이제 그대로 다 들어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엑셀 파일을 불러오는 거고, 자, 지금 요거는 엑셀 파일 자체가 그 공매역이 아니고 일반 그 금액이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금액이까지 이렇게 다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이게 공매역서다. 그럴 경우에는 단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빈칸일 거예요. 수량 부분만 있을 거고. 그럴 때는 이제 여기 품목군에 있는 단가를 적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공매역서일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계산에 들어가서 전체 품목에서 사용 품목을 재수집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체크를 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요 부분은 지금 계산을 돌리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전체 품목에서 지금 각 공종마다 들어가 있는 품목 하나하나씩 다 검사를 해가지고 같은 항목일 경우에 단가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1위 대가도 올라오고 중기경비면 중기경비도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품명규격 단위 하나하나씩 다 비교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계산이 다 됐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품목이라는 부분에 보면 1이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색깔도 요거는 파란색인데 여기에는 지금 빨간색인가요? 이런 식으로 색깔도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품목군에서 똑같은 게 있어서 불러왔다는 얘기예요. 요런 내용들은 엑셀에 있던 내용 그대로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내역을 불러왔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이 부분 체크할 필요 없이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고요. 공내역일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 품목군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야 할 경우에는 계산해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서 계산을 해주면 돼요. 만약에 엑셀을 불러왔을 때 엑셀 데이터 자체에 11자리 조달 코드가 있었을 경우에 그때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해서 조달 코드를 비교해서 이제 단가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불러왔을 때 이렇게 빨갛게 나올 수도 있고 까만색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자재일 경우에는 까만색으로 나올 거고 1위 대가나 중기경비나 단가산출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나올 거고 이렇게 이제 파랗게 되는 것들도 이제 공내역일 경우에는 품목군에 있는 자료로 변경을 해줘야 되잖아요. 단가하고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항목 하나하나씩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로 가시면 돼요. 선택한 명세 전체 변경. 이 항목 자체는 이제 다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공사 내역서 상에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이제 여기서 품목군, 이 품목군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평 기준 틀에 대해서 여기 이제 규격도 이렇게 나오고요. 엑셀 데이터는 평 기준 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자료에는 이게 평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자재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못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변경을 하려면 이 항목을 더블 클릭을 하면 돼요.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요. 평 기준 틀 선택된 상태에서 더블 클릭. 이런 식으로 이제 웨이팅이 있을 경우에 평 기준 틀 그대로 쓸 거니까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아래쪽에 있는 거 이것도 변경해야 된다. 그러면 나갔다가 다시 올 필요 없고 그냥 요 상태에서 선택을 해 놓은 상태에서 요걸로 바꾸면 되죠. 요거를 더블 클릭. 요런 식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이제 항목별로 하나씩 변경을 하신 다음에 최종 계산을 하시면 이제 이걸로 계산이 이제 이 품목군에 있는 단가들로 이제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엑셀을 아까 불러올 때 보면 그 옆에 그 내용 명세만 불러오는 부분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제가 구성을 자, 여기 명세 불러오기라는 공정을 하나 만들었어요.
요거는 아까 그 엑셀 데이터 여기 불러오는 부분 중에서 엑셀 데이터 이렇게 불러올 때 여기 보면은 내용 명세서라는 부분 있잖아요. 요걸로 해서 불러올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지금 요걸 만든 거예요. 지금 요거는 아까는 엑셀 데이터 자체가 수식으로 연결이 돼 있었잖아요. 내역서하고 집계표하고. 요거는 수식으로 연결이 돼 있어도 상관이 없고 수식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불러올 거 다시 똑같은 걸 제가 열었어요. 똑같은 걸 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내용 명세서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명세서가 있는 시트명 이렇게 해서 불러오는데 지금 요 내용을 이제 불러오려면 가설공사 내용을 한번 불러볼게요. 요 내용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불러야 돼요. 마찬가지 요 내용은 요 부분은 안 맞추셔도 돼요. 내용 명세서만 불러올 거기 때문에 요걸로 했을 때는 요 부분은 안 맞추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요 부분만 맞추시면 돼요. 요 부분을 정확하게 맞추신 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불러올 공종을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불러올 내용들 이렇게 쭉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불러오기 이렇게 누르면 지금 이렇게 지금 다 불러왔거든요. 창을 닫아버릴게요. 그러면 명세 불러오기에 아까 그 엑셀 데이터에 있던 내용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공종을 만들어서 그 수식이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냥 이제 한꺼번에 쭉 불러오면 되는데 수식이 복잡하다든지 아니면 수식이 없다든지 아니면 수식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못 불러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공종을 만들어서 이렇게 불러오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엑셀 자체가 엑셀 데이터 불러오기 다시 들어갈게요. 여기에서 다시 엑셀을 이렇게 열었어요. 엑셀을 열었는데 자 집계표 부분에 지금 요거는 각 공종들이 전부 다 내역사하고 바로 물려 있어요. 바로 물려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자, 지금 요런 식으로 수식이 걸려 있지만은 요거는 가설공사하고 소공사하고 뭐 요런 공종들, 요런 세부 공종에 대한 집계 공종이 있어요. 요런 식으로 이제 집계표 자체에 한 단계 상위 집계가 되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역서로 이렇게 바로 몰려 있는 공종이 아닌 집계 공종이 있을 경우에 요럴 때는 요런 공종들은 여기에서 공종을 먼저 등록을 하고 나서 불러오기를 하셔야 돼요. 요 엑셀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요 건축공사 부분은 여기에서 여기 제일 위에 거를 찍어 놓고요. 건축공사를 하나 추가를 해서 그렇게 불러야 돼요. 자, 이렇게 건축공사라고 하나 만들었어요. 자, 건축공사 여기를 이렇게 찍어 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집계표 부분에 있는 요 지금 불러올 내용 명세가 있는 시트명은 마찬가지 똑같고요. 요 내용을 한번 지정해 놓으면 그대로 계속 나오니까 이 상태에서 불러올 공종들 이 공종 찍으면 오류가 발생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 같은 시트 내에 이렇게 물려 있으면 요거는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집계되는 실제 공종들의 집계가 되는 공종은 별도로 만들어 주시고 지금 이제 건축공사를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요. 건축공사에 들어갈 내용들을 쭉 드래그해서 마찬가지 이렇게 지정해 놓고 불러오기를 이렇게 누르시면 건축공사의 화부로 이렇게 쭉 붙게 돼요. 엑셀 파일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불러오기를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계산하실 때는 일반 이제 계약 내역을 불러왔을 경우에는 계산해서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공내역서를 불러왔을 경우에 요 품목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러면 요걸 반드시 체크를 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렇게 이제 작성이 다 되는 공내역서다. 요 내역 자체를 아까 그 엑셀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야 된다, 다시.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다시 눌러가지고요. 엑셀 데이터 저장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누르면은 지금 엑셀 파일 다시 지정하도록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불러왔는 엑셀 파일을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냥 임의대로 적으시면 불러왔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불러왔으면 저장할 때는 반드시 이 엑셀 파일을 지정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덮어 쓸 건지 이렇게 물어요.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 엑셀 파일이 백업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그 엑셀 파일에 다시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공내역서를 불러왔을 경우에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변환하는 거는 내역서 부분만 변환이 돼요. 1이 대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변환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요 지금 작성되어 있는 내역을 엑셀 자체로 실제 변환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상단에 보면 인쇄 엑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인쇄 엑셀 저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엑셀 파일로 변환을 하시면 돼요. 지금 요거는 불러왔는 그 엑셀 파일에다가 다시 저장을 하는 경우에 적용을 하는 거고요. 또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한다는 거는 그 엑셀 파일에서 불러왔을 때만 저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엑셀 파일 저장이 다 된 거고요. 이제 엑셀 파일 자체 변화는 여기서 하시면 돼요. 인쇄 엑셀 여기 가서 엑셀 요거 체크해서 일괄 변환하시면 한꺼번에 다 변환이 돼요. 근데 여기서 변환하는 거는 불러왔는 데이터에다가 저장할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엑셀 파일 다 저장이 됐고요. 엑셀 파일 이렇게 백업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고요. 자, 요거는 변환되는 파일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아까 그 불러와서 변경했는 내용들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엑셀 파일을 불러와서 그 다음에 요 품목군에 있는 단가를 적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엑셀 파일로 다시 저장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엑셀 파일에 있는 그 단가표라든지 그 다음에 1위 대가를 불러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